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이론 문제는 다 끝났죠. TAT 2급 78회, 실무 수행 파트죠. 실무 수행 파트를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수행 평가 해야죠. 자, 여러분들은 그 다운받으신 프로그램에서 얘를 갖다가 실행을 시키셔야겠죠. 그 다음에 거기 감독관 확인번호는 MK3이라고 입력하시고 프로그램을 열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제 하나씩 입력해야 되니까. 자, 보시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 이름이 굿파트너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스마트 가전제품 제조업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법인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TAT 2급에서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를 갖다가 비용 계정을 여러분이 구분할 때 주의하셔야 되죠. 500번대는 제조 원가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 제조, 그다음에 800번대 비용들은 우리 판관비로 이렇게 기록해야 된다는 거. 즉 500번대 비용 계정과 800번대 비용 계정을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보시면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해서 회사에서 세금을 낼 때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부가세법에서는, 뭐 법인세법도 그렇죠. 법인세법에서는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지만이 비용으로서 인정해 준다고 했어요. 적격 증빙이 뭐뭐 있었느냐면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계산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금 영수증, 네 번째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런 증빙서를 받아야지만이 비용으로서 인정을 해준다 그랬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적격 증빙이라고 부른다 그랬었기도 했죠. 그런데 회사에서 3만원 이상의 돈을 사용하고 이런 적격 증빙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한 공급 대가죠. 공급 대가의 몇 퍼센트? 2% 가산세를 내야지 돼요. 가산세를 내고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1년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면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3만원이 초과되는 이런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영수증에 대해서 매번 건별로 이게 발생했을 때마다 최소한 한 달에 발생했던 내용들을 다 전표를 증빙서류들을 입력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회사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다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규모가 좀 큰 데는 다 하죠. 규모가 작아도 필요한 것들을 아마 다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뭐 복걸복이죠. 그 증빙서류를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입력할 거고 아닌 분들은 조금 그렇겠죠. 여하튼 그런 목적으로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가산세 2%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산세 2% 적용받지 않으면서, 즉 가산세를 내지 않으면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가산세에 내지 않으면서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요. 이렇게 인정받는 경우가 있더라.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구분란에서 해당되는 그 거래처에서는 그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용으로도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 이따가 입력하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산세 적용되지 않으면서 비용 인정되는 것, 이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이제 아셨으니까
여기 자료 설명을 보면 생산 라인 비용 나오면은 500번대로 해야 되겠네요. 신규 설치한 장비의 매뉴얼 인쇄대금이네요. 을 현금 지급하고 수령한 영수증이래요. 선제 인쇄는 일반 과세 사업자이다. 거래자료 인정 입력하고 영수증을 보고서 여기 영수증 수명서 2, 1 수서식 작성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날짜는 3월 14일 날짜네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일단 입력 클릭하셔서 거래자료 입력을 하셔야겠죠. 날짜는 3월 12일자로요. 3월 14일인가? 화이트데이네. 자, 그러면 여기 인쇄대금은 차변에 구분할 때 도서 인쇄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도서 인쇄비인데 500번대로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 생산 라인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500번대. 그다음에 금액은 12만원이라고 했죠. 12만원. 자,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지금 지급했다고 했으니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여기 편의 기능이 있었죠. 1번 출금전표로 하게 되면 분기가 도서인쇄비 현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뭐 이 거래는 어렵지 않게 입력하셨으리라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구한 영수증 수취명세서 등 클릭하시고요. 거래일자는 2024년 3월 14일이었었죠. 그 다음에 상호는 주 선제인쇄라고 되어 있고요. 대표자는 윤선재, 주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 246번지, 사업자 등록번호는 1256-12346, 금액은 12만원. 바로 여기 구분 있죠. 지금 이 구분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래처라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가산세 2% 내지 않아도 되고 비용으로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구분했던 거였었죠. 근데 여기 뭐 인쇄한 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계정을 뭘로 사용했죠? 도서 인쇄비 사용했죠? 예,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 자료를 입력하고 나중에 평가 문제 풀 때 해당되는 거 등등 그 기호를 금액을 입력하라는 거로 나오죠. 여기 분명히 영수증 수취명세서 2, 그 다음에 1 서식을 작성하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작성한 건 영수증 수취명세서 2를 작성한 거예요. 그럼 1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1 이쪽으로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딱히 반영할 건 우리가 입력할 건 없어요. 근데 여기 명세서 우리가 조금 전에 입력한 자료 있잖아요. 그 명세서를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명세서 제출상 여기 건수가 하나가 이렇게 늘어날 거란 말이죠. 2로. 그러고 있다가 평가 문제에서는 당연히 이쪽 금액을 물어보게 되겠죠.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제가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세서 불러오기 해갖고 반드시 이거 반영을 시켜놔야지 이따가 이제 평가 문제 푸실 때 조회하면서 이 금액이 반영된 또는 건수가 반영된 것을 여러분이 답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밑에 화면은 아까 영수증 수취명세서에서 구분에 나타났던 거 있죠? 여기를 선택하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 여기에 별도로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 기능이에요. 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부분 뭐 이 문제 틀리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봐야겠죠. 자, 두 번째 문항은 기타 일반 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자료가 배당금을 갖다가 지급해 주겠다는 안내문을 받았대요. 지금 우리가 그 주식을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죠. 증권회사 위탁분 뭐 등등 해서 배당금 뭐 중요한 게 예죠. 그래서 123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제2유건설 주식에 대한 배당이 3월 30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어 배당금 지급 안내문을 받았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의가 되어 결의된 날짜, 여기 있죠. 3월 30일 이 날짜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도 그럼 이렇게 배당금이 결정이 됐는데 우리가 이 거래를 입력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자 받는다면 대변에 이자 수익해서 얼마, 대변에 지금 돈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 이렇게 해놓는 건 알고 계시죠? 똑같이 배당금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당금 당기매 매주권으로 분류되어 있다. 뭐 그렇다 치고 이건 배당금 얘기니까 차변에요. 돈은 못 받았어. 그래서 미수금이에요. 그다음에 거래처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123만 원. 대변에다가는 얘는 이자 수익이 아니라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니까 배당금 수익 이렇게 해놓고서 금액도 123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요 거래에 대한 그 자료를 입력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아마 이것도 몇 번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기출문제들 풀어보시면서 아니면 교재에서 공부하시면서 배우셨을 거라 생각은 한다는 얘기죠. 자, 이거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3월 30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차변에다가는 미수금 120번, 거래처는 제2유건설이죠. 제2유건설 금액은 123만 원. 대변에다가는 배당금 수익 이렇게 주시면 되죠. 123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문제였었어요. 별다른 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타 일반 거래에서 출장을 갔다 왔네요. 출장비, 지출 내역, 숙박비, 교통비. 출장 갔을 때 숙박비, 교통비, 식대 뭐 이런 것들은 다 계정 뭘로 처리한다고 배웠느냐 하면 얘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걸로 배웠죠. 여비교통비로 다 처리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 이렇게 거래처하고 식사를 했다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거래처하고 식사했다, 접대비는 반드시 별도로 처리하셔야 돼요. 접대비.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지금 갔다 와서 정산을 하는 거죠. 19일까지. 그리고 정산한 금액을 갖다가 20일 날짜에 박 부장한테 이렇게 보내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면 자료 1, 얘는요, 거래처 출장을 마친 영업부의 박 부장 출장비 지출 내역이래요. 회사는 출장비의 경우 사후 지급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계좌 이체일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차변에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보통예금 처리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차변에 여비교통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금액 합치니까 27만 원이 되겠죠. 27만 원 해주시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을 테니까 보통예금, 거래처, 거래은행 반드시 써주셔야죠. 평가 문제에서 이 보통예금 그 잔액 물어보잖아요. 이걸 거래처 안 써주시면 거래은행의 잔액이 틀려진단 말이죠. 여기 국민은행 써주셔야 된다고요.
39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식사는 뭐라고 쓴다? 접대비. 접대비인데 이거 비용이기 때문에 500번인지 900번인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 500번, 900번은 여기 영업부라 그랬죠. 본사의 영업부면은 판매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800번대 판관비로 써주셔야 돼요. 800번대. 자, 그 금액이 12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12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서 요구하는 거래 자료 입력이 마무리된 거란 얘기죠. 4월 20일 날짜로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4월 20일. 차변에다가 여비 유통비 800번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금액은 27만원. 두 번째로는 접대비. 접대비도 800번대. 금액은 12만원. 대변에 보통이고, 은행 까먹으면 안 되죠. 국민은행 보통. 이렇게 해서 39만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건데, 그거 하나 주의하셔야 되겠죠. 거래처 식사 접대비 있으면 별도로 해줘야 된다는 거. 가끔 광고 선전비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판촉용품 사고 했다고. 이런 것들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접대비와 광고 선전비는 거래처 방문했다가 거기 뭐 판촉용 뭘 사기 위해서 광고 선전비를 쓴 내용이 존재한다면 광고 선전비도 여비교통비와 별도로 반드시 써 주어야 되는 것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타 일반 거래까지 입력을 해봤네요. 그 다음 문제는 실무수행 두 번째 부가가치세 관리된 거죠. 요거는 잠깐 끊었다가 쉬었다가 바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